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토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식,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건 이제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같이 갖춘 주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그런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뛰어난 기업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뭐냐 하면, 한경에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우선주들, 이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현대차 2우선주 B. 그러니까 현대차는 우선주가 있고 2우선주가 있고 3우선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번 그 회사가 배당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1%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서 이제 대단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배당 수익률이 9.6%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과 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이제 비슷한 이 그 내용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작년 말 이후로 현대차 2우선주는 주가가 2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도 있냐면, 우리가 우선주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보통주의 한 반값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3배 삽니다. 그 다음에 7%가 넘는 거의 8%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margin of safety,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경제신문 한경에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코스피에 장기 투자, 장투할 필요 없다. 10년 동안 글로벌 수익률을 보면 세계에서 꼴찌고, 실제 대한민국은 배당을 포함해서 총 수익률이 1.9%, 이제 2%도 안 된다. 이제 반면에 변동성은 또 거꾸로 제일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요것도 약간 팩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약간 경험이 없는 기자가 썼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분석을 한 원본 MSCI 코리아 인덱스, 여러분도 구글에서 치시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매월 말 기준으로 MSCI가 집계를 하고, 이제 여기 보시는 자료는 1월 말 자료인데, 아까 보신 그 한경이나 이제 요것도 보면 달러 기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니까 최근에 원화가 여전히 약세이니까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국내 투자가 기준에서 본 것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의 장기적인 10년 이상의 실질적인 총수익률, 배당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매년 한 6에서 7% 수익을 우리가 이제 얻었고, 미국 같은 경우 한 10%쯤 되죠, 연.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 연 총수익률이 많이 내려가서 3, 4%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 2, 3% 보통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거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연한 현실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현대차 우선주 아니면 2우선주가 한 8%에 가까운 배당을 우리가 거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당도 개런티가 된 건 아닙니다. 회사가 보장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 배당이 높았다고 올해 그 선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회사들은 배당을 유지 내지 미국 같은 데는 꾸준히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배당 황제, 배당 귀족주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P&G, 월마트 같은 데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거의 한 9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2월 중순까지 순매수를 했고, 큰 테마가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배터리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여기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어떤 테마에 있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게 현대차, 기아차인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현대차의 성장성,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개선이 된 경쟁력,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그다음에 전기차의 압도적인 그런 우위 이런 점을 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서 주주 친화적이 된 그런 면을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나 배터리 기업들보다 현대차 우선주가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많이 저평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통주랑 똑같은데 이익에 대한 권리가 보통주와 같고 물론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결권 내가 주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구조 순서에서 보면 회사가 돈을 벌면 먼저 채권을 들고 있는 아니면 은행에 먼저 빚과 이자를 갚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우선주 들고 있는 분들한테 배당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통주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고 청산할 때도 이제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국내에서는 1%의 추가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원을 더 받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가의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그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 우선주들은 그게 현대차건 LG화학이건 CJ건 다른 종목이건 우선주들이 대부분 보통주의 반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선주의 할인폭이 점점점 감소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우선주가 보통주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특히 주주환원이 현대차의 경우 같이 좀 더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하면 그 할인폭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는지 과거 데이터건 미래에 대한 예상이건 우리가 주식 총수익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만큼 오르고 하락을 하는 그런 변화율과 플러스 내가 주주임으로써 그 기간 동안 받는 배당 수익률을 더한 게 나의 총 수익률인데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12개월 1년 동안 받은 총 그 현금 배당을 이제 그 주가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을 연율로 표현해서 과거 거를 우리가 항상 계산해서 이 회사의 주식 총 수익률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좋은 투자 습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이 영상을 찍었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불행히도 성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대형주 중에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별로 없는데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대비 2배가 되는 우선주들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선주들이 당연히 배당도 높게 많이 받았고 12월 말에 배당락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후로 주가 성과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갖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보통주는 17만 8천 원, 그다음에 우선주는 9만 3천 원, 이우선주는 9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각각 38조, 2조, 3조,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43조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되는데 작년 말 이후로 보통주도 주가가 18% 올랐지만 우선주는 26%, 이우선주는 29% 거의 30% 가까이 한 6주 사이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주가 절대 주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주 퍼가 6배인데 우리가 우선주는 일반 우선주나 이우선주면 한 3배 반값에 퍼에 사는 거고 똑같은 기업을 반값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현대차의 보통주는 배당을 작년에 7천 원을 줘서 원래 작년 말에 주주였던 분은 아마 금년 4월에 7천 원의 주당 배당을 구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3.9%. 근데 우선주와 이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줘서 각각 7.6%, 7.4%의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금년에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7%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맞지는 않지만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이우선주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 늘고 있고 절대적인 외국인의 지분율이 우선주들은 한 60%로 보통주의 2배, 30%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현대차를 들고 계셨던 분은 작년 말에 배당을 한 우선주의 주주들은 7.6%를 받고 거기다가 1%의 자사주 매입을 현대차가 해서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주 친화적이죠. 그러면 총 주주 환원율은 거의 8.5%에 달하는 대단한 안정적인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보면 개런티를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성장이 되면 5%만 성장이 돼도 내가 연 1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주 되게 유리한 그러한 투자가 입장에서 유리한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런 파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크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만들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포함된 설비 투자, 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위해서 R&D 아니면 현금 M&A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성장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이익 증가율로 나타나고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좀 더 주주한테 직접 환원을 하는 방법은 배당을 주는 것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건데 무조건 주주 환원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 GM 같이 장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투자 금액이 워낙 많아서 2021년, 2022년에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CEO가 발표를 했는데 주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성장에 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한 7% 중반의 배당 수익률을 받고 현대차가 진짜 지주 친화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한테 이제 환원이 되는 것에서 좋지만 그것에 더 붙여서 실제 성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냐 하면 세계 톱10 전기차 업체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 톱10 자동차 회사 중에 아마 10년 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때 살아남을 회사가 모든 회사가 살아남진 못할 거예요. 아마 두세 개는 도태가 될 텐데 물론 도요다는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는 도요다는 살아남긴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지금 많이 뒤처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대차는 이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자동차상을 휩쓸었습니다. 영국에서 올해의 자동차, 일본에서도 올해의 수입차,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품질, 퀄리티를 얘기하는 미국의 JD 파워가 제니시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프리미엄 브랜드 1위상도 주고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의 매력은 이러한 성장성, 프로덕트 퀄리티에 근거한 장기 성장성도 있지만 주주 환원이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특히 배당 수익률이 7%대이니까 안정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성을 다 갖춘 그러한 상당히 매력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 팔방미인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